오늘은 무릎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이 연골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연골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뼈에 붙어있는 연골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골연골이라고 그래요. 골연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뼈가 있죠. 대퇴골 뼈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경골뼈가 있거든요. 뼈가 있는데 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있어요. 이렇게 덮고 있는 연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골연골이라고 합니다. 골연골. 관절연골이다. 관절연골이다. 관절 싸고 있는 연골을 관절연골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연골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도가니 그렇게 해요. 도가니. 오늘은 이 연골이 아니라 이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 그것을 우리가 바늘상 연골, 연골판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연골이 들어있죠. 이런 모양으로 들어있게 되겠죠. 달을 보고 있습니다. 초승달 보니까 너무 예쁘죠? 초승달은 보름달의 4분의 1이잖아요. 그런 조직이 우리 무릎에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늘상 연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반달 연골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반달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초승달 연골이 맞겠습니다. 여러분들 달에 가보셨나요? 달에 안 가봤죠 아무도. 달에 가면 바람도 안 불고 정말 춥고 황량하잖아요. 그런 조직이 무릎 연골에 있는 거예요. 무릎 연골에는 바깥쪽에는 피가 통하지만 안쪽은 피가 안 통하거든요. 마치 달과 비슷해요. 그래서 바늘상 연골이 아닐까요? 너무 눈이 내리니까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좀 실내로 들어가서 화이트 보드 보고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봉합, 꿰매는 거죠. 봉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골 이렇게 봉합을 할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테크닉이 아주 다양해요. 안쪽에서 밖으로 꿰매는 방법, 밖에서 안쪽으로 꿰매는 방법, 전부 다 안쪽에서 꿰매는 방법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특히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봉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 나는 이런 거 몰라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그래도 보면 도움이 되겠죠. 왜냐 그러면 이런 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무릎 연골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쉬워지고 내가 어떻게 꿰맸구나, 어떻게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봐주세요. 재밌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드 아웃, 이게 이제 인사이드가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봉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관절 안쪽에서 실이 먼저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매듭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안쪽이죠. 안쪽에서 이렇게 실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실을 쭉 통과시켜서 한 개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또 실을 한 개 연결되어 있으면 또 실을 한 개 또 이쪽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실이 이렇게 두 개로 밖으로 가닥이 나갔죠. 여기는 실 한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개씩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겠죠. A, B 이렇게 적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꼭지점 여기가 C가 되겠죠. 그러니까 C가 이제 쭉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C가 되겠죠. C. 그래서 요 A와 B를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실 한 개로 바깥에서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봉합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대상은 바늘상 연골 파열이 중간부터 약간 후방에 있을 때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못하는 곳이 있어요. 못하는 곳은 너무 앞쪽에 있을 때, 여기 앞쪽이고 뒤쪽이에요. 너무 앞쪽에 있거나 너무 뒤쪽에 있을 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한 3분의 2 지역 정도까지는 봉합이 가능한 것이 인사이드 아웃 봉합 방법이 됩니다. 못하는 곳이 있으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되면 좋은데. 그래서 이걸 봉합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경 손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복제 신경이라고, 복제. 복사한다 할 때 복사, 복제.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걸 복제.
그래서 요게 복제정맥, 또 복제정맥이 있어요. 사피너스 베인 이러는데 이 복제정맥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맥을 찾으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절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관절경 끝에는 환한 빛이 쫙 나오거든요. 상당히 밝아요, 빛이. 눈으로 비치면 엄청 눈부셔요. 엄청 눈부시거든요. 이걸 확 비추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신경이 좀 보인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잘 보이진 않아요. 여기가 또 살이 많은 분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정말 살이 많이 없어야 보이는데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살짝이. 그리고 정맥이 보여요, 정맥이. 굵은 정맥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이거는 정맥이 있으니까 신경이 밑에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는 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제 정맥과 신경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좀 90도 정도 구부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신경이 좀 뒤로 밀려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옷도 뒤로 쭉 쳐지면서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뒤로 밀려나니까 좋더라. 그런데 90도를 구부리게 되면은 연골 봉합이 잘 안 돼요. 뒤쪽으로는 우리가 무릎을 좀 약간 편 상태에서 안쪽을 벌려줘야만이 공간이 열리거든요. 공간이 열려요. 공간이 열리는데 90도 구부리게 되면은 이 공간이 하나도 안 보여요, 뒤쪽이. 신경만 뒤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은 효과가 없죠. 90도 구부리는 방법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잘 보고, 관절경으로 잘 보고, 정맥을 조심하자. 정맥만 괜찮으면은 신경도 괜찮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좀 신경 손상이 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 회복이 되니까요. 그래서 피부 절개가 또 문제예요. 과연 어떻게 피부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측 측부인대가 있거든요. 측부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예측 측부인대가 지나가는데 측부인대의 바로 후방에서 우리가 경골의 후내측 모서리를 따라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을 하게 됩니다. 좀 내용이 어렵나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지각했어요. 선웅아, 왜 이렇게 오늘 지각했어? 선웅이가 오늘 지각했네요. 여러분도 지각하실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지각할 수도 있죠. 선웅아, 왔으면 거기 앉아서 열심히 해야 돼. 늦게 온 만큼. 지금까지는 큰 내용 없어. 그러니까 쭉 따라오면 돼.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한 4cm 정도로 이렇게 좀 짠다 그래요. 꽤 많이 째죠. 많이 째가지고 이쪽을 째요. 좀 짠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좀 째겠죠. 이런 식으로 4cm가 되니까 꽤 많이 째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째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식적인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은 관절선보다는 위로 좀 더 가고 3분의 1 정도 위로 가고 밑으로 조금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는 이 정도 가지만 밑으로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4cm 정도 짠다. 이게 째가지고, 왜냐하면 실이 나오는 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실이 나오는 걸 찾아가지고 깨매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기로는 그거를 다 이렇게 째가지고 벌려가지고 근육들을 다 제끼고 그 다음에 봉합을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쪽에 세미 T라는 반건양근이 있어요. 햄스트링 그러죠. 우리 무릎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안쪽 뒤쪽에 햄스트링 있거든요. 그걸 뒤로 제끼는 거예요. 뒤로 제끼고 또 비복근이 있어요. 종아리 근육. 종아리가 근육이 위로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이 비복근을 뒤로 당겨줍니다. 뒤로 당겨가지고 거기서 봉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좀 째죠. 뭐 다 이렇게 벌려가지고 근육 다 제껴주고 하게 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만 째요. 조금만 1cm 정도만 째요. 1cm 정도만 째가지고 실만 쏙 빼가지고 깨매주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박리만 하면은 이렇게 4cm까지 안 째죠. 그래서 조그맣게 째는 방법도 있어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조그맣게 째서 다 한답니다. 이게 상처가 별로 안 남아요. 제가 안쪽 연골 봉합한 상처 부위는 조금 해가지고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봉합한 환자분들도 보실 거예요. 무릎 안쪽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봉합 상처가 되겠습니다. 외측 연골도 봉합을 해야 되거든요. 외측 연골은 봉합할 때 주의해야 될 신경이 총비골신경이에요. 총비골신경인데 이것도 90도 그러고 가면 비골신경이 후방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바깥쪽을 봉합할 때는 무릎을 약간 90도 구부리고 해요. 그렇게 하니까 뒤로 신경이 밀려나기 때문에 봉합이 좀 하더라도 신경손상의 위험은 좀 줄어든다 하죠. 근데 비골신경은 좀 이렇게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비골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부분으로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피부 절개는 우리가 외측 척부인데 역시 바로 후방에서 안쪽처럼 4cm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절선의 원위부의 중심을 두고 위아래로 4cm 정도 하게 되는데 요것도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안 째요. 이제 4cm를 하게 되면 여기를 바깥쪽이라 하면 여기 4cm를 째는 거죠. 위아래로 다. 저는 이렇게 조금만 째요. 1cm. 이 정도는 째도 이렇게도 봉합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하다 보면 요령이 늘어나가지고 경험과 기술이 점점 발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째도 봉합이 가능해요. 신기한 일이죠. 봉합을 합니다. 바깥쪽에서 방미해야 될 조직들 전통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비골두를 넘어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쪽으로는 또 후외측 삽구를 만드는 그런 스팟이에요. 소프트 스팟. 그쪽으로 뽁뽁뽁 누르게 되면 이렇게 뭔가 들어가요. 그쪽으로 관절경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많이 안 째는 게 좋죠. 째게 되면은 서로 피부끼리 겹쳐지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조심해서 잘 피부를 절개를 해야 되겠죠. 바깥쪽은 뭐가 있겠어요? 장경인대가 있겠죠. 장경인대를 확인하고 또 대퇴,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 햄스트링이 바깥쪽에 있어요. 대퇴 이두근이 그쪽으로 확인하고 이두근을 뒤로 당겨요. 뒤로 당기게 되면 신기하게 비골신경도 약간 뒤로 가요. 쭉 당겨주게 되면 비골신경도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비복근이 또 뒤 있겠죠. 안쪽에도 있겠지만 비복근의 외측들을 관절량부터 분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쪽도 마찬가지죠. 안쪽도 우리가 방근량근, 그러니까 안쪽에 햄스트링과 비복근을 뒤로 당겨주는 거고, 바깥쪽에는 햄스트링과 비복근을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결국 뭐 다 관절량을 오픈시키자, 관절량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주자 라는 것이 그런 방리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쓰지만은 요즘엔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합니다. 이렇게 바깥쪽은 우리가 그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너무 방리하는 건 좋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봉합을 했는데 C를 이렇게 깨매주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바늘이 들어가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바늘에 들어가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존 스페시픽 캐뉼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해서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끝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느다란 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존 스페시픽 캐뉼라라는 건 통이에요. 통. 근데 존이라는 건 존이죠. 그냥 이쪽 존, 바깥쪽 존, 안쪽 존 할 때 존을 방향에 그런 존을 특별하게 방향을 지어준다. 스페시픽.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존 스페시픽 캐뉼라. 그래서 요 캐뉼라를 여기다가 특이하게 여기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을 수 있어요. 바늘을 쭉 넣을 수 있거든요. 바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바늘이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실이 뒤에 있어요. 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쭉 다 빠져나오게 되면 실이 끝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된 구조가 존 스페시픽 캐뉼라가 됩니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뒤에 영상에 있으니까 더 보여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더라도 보세요. 그 삽입관의 끝이 상당히 날카로워요. 이게 날카롭겠죠. 그래서 들어갈 때 이런 관절 연골 손상,
골룡골 손상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넣어야 돼요. 조심스럽게. 넣다 보면 기술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걸 넣을 때는 이 관절선보다 약간 위에서 좀 넣으면 좋아요. 약간 위에서 넣어서 약간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게 가면 좋다 그래요. 위로는 이론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약간 위에서 평행하거나 약간 밑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바늘이 잘 통과됐다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가이드를 딱 댑니다. 여기 쪽에서 가이드를 쭉 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캐뉼라가 완전히 여기 연골을 다 뚫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끝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에 더블암 니들이라는 게 있어요. 더블암 니들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똑같죠. A, B, 여기가 C가 되는 거. 모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A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A를 쭉 바늘을 넣어주면 쭉 이렇게 더블암 니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콕 찔러요. 콕 찌르면 콕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바늘 끝에 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더블암 니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흡수가 되는 더블암 니들도 있고 흡수가 안 되는 비흡수성이 두 가지로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흡수성, 녹는 것만 다 쓰고 있습니다. 흡수사라고 하죠.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때는 서전, 수술하는 의사와 어시스트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푹푹 바늘을 찔러요. 푹 찌르게 되면 바늘이 쭉 나오거든요, 뒤로. 그러면은 보조자는 바늘을 나오는 딱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다 나왔다! 빨리 봐! 라고 이야기하면은 보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당겨! 그러죠. 그럼 이렇게 막 바늘을 쭉쭉 잡아 당겨요. 그냥 이렇게 당기면 손이 엄청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기구를 이용해요. 바늘 잡는 기구를 이용해서 쭉쭉쭉 당기죠. 쭉쭉 상당히 길어요. 실제로 길이가 꽤 길어요. 이만해요. 꽤 길죠. 근데 여기 다 나오고 나면은 바늘이 끝까지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실만 남는 거죠. 실만 남는 거죠. 이렇게 A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B 바늘은 약간 여기보다 위치를 좀 다르게 해서 이쪽에다가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쪽에서 하면 또 이렇게 B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 마지막에는 다 나갔어요. A, B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캐뉼라를 쭉 빼게 되면 A, B가 나갔죠. 그래서 바늘을 자른 거예요. 바늘을 딱 자르게 되면 실만 없는 거예요. 실만 있다. 바늘은 자르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A, B를 더 당겨요. 쭉쭉 당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A, B는 당연히 내려놨으니까 A, B는 여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요 A, B를 이제 막 깨매주는 거예요. 막 깨매주게 되면 이렇게 막 깨매지겠죠. 깨매주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B가 A, B 이제 실 마지막에 깨매주게 되면 요 C가 더 당겨오겠죠. 이런 식으로 C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긴 실이 이렇게 아주 짜리몽땅하게 짧아지는 거죠. 상당히 오래 걸렸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막 넣었는데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왔는지 확인해봐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2, 3cm가 아니라 다시 방향을 빼야 돼요. 빼가지고 바깥쪽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바늘을 통과시켜야 돼요. 너무 뒤로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복제신경 그런 게 있고 또 기골신경이 있고 또 혈관도 있거든요. 혈관도 있으니까 그런 거 손상 안 생기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어시스트가 바늘이 나온지를 잘 봐야 돼요. 나왔습니다. 빨리 이야기해야 돼요. 한 개 했으니까 두 번째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깨매는 거죠. 또 이렇게 깨매고 여기도 깨매주고 여기 깨매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 군데 다 깨매주는 매듭 집문 또 되겠죠. 매듭. 요게 이제 인사이드 아웃 그런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만큼 하면 돼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하면 되고, 근데 이렇게 많이 했죠. 4개를 했는데 실이 막 박혀 있는 거예요. 막 박혀 있으니까 서로 엉키면 안 돼요. 이 서로 엉키면 이게 정말 고생들을 다 했는데 정말로 화가 나죠. 막 엉키고 그러면은 화가 머리까지 끝까지 막 치우치고 막 그냥 보조자한테 막 화를 내죠. 어시스트한테. 화를 내면 안 되는데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길면 실이 많이 필요하다. 엉킬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어시스트가 딱 나오면은 실을 잘 잡아놔야 돼요. 안 엉키게끔 딱 잡아가지고 모스키토라는 기구가 있어요. 딱딱딱딱 물어놓으면 서로 안 엉켜요.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안쪽에 주의하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복제신경. 그리고 너무 뒤쪽에 혈관을 조심하자. 그리고 바깥쪽에는 또 비골신경을 조심하고 혈관을 조심하고 또 슬와 근이라고 있어요. 바깥쪽에 슬와 근. 바깥쪽에 지나가는 근육이에요. 후 외방인데 후 외측인대 할 때 나오는 그 슬와 근인데 그 슬와 근도 조심해야 돼요. 그 길을 잘못해가지고 찔려가지고 그 부위를 봉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일부 교수님들은 그쪽 봉합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쪽은 봉합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피해서 하려고 하죠. 어쩔 수 없으면 그 비골 뒤쪽에 있는 슬화근을 봉합을 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살려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좋은 스페이스 캐놀라 이거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다 한 다음에 다 당겨봐요. 다 당겨서 봉합의 적절성이 확인되면 매듭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매듭을 어디서부터 매듭을 지을까요? 앞에서부터 D가 아니라 D에서부터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한 개씩 매듭을 지어준다. 결찰을 해준다. 그러죠. 근데 매듭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너무 약하게 하게 되면 이게 좀 덜렁덜렁거려요. 덜렁덜렁거려서 약하다 그러죠. 뭔가 느슨하다. 봉합은 다 했는데 고생해서 다 했는데 보니까 실이 막 그렇게 돼 있고 용골을 봉합을 했거든요. 용골을 봉합을 했는데 용골 부위가 이렇게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봉합을 했는데 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봉합을 했는데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속이 엄청 상해요. 엄청 고생했는데 화가 나죠. 그게 제일 좋기로는 이렇게 딱 이렇게 봉합을 해서 선만 보이고 봉합이 잘 된 경우가 최고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엄청 화가 나. 새로 해야 되거든요. 실 다시 끊고 새로 또 떠야 되고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해서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봉합사 끊어져요. 이게 봉합사가 흡수성이기 때문에 녹는 걸 쓰거든요. 저는. 그래서 잘못하면 이 봉합실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화가 2배로 납니다. 더 화가 나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녹지 않는 실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안 녹는 실이니까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녀석이 너무 실이 강해요. 그러면은 이 실 때문에 이 연고를 끊어 먹어요. 딱 하면서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잘못하면 여기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거 더 큰일이죠. 이거는 봉합하다가 덧질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봉합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연골이 더 찢어집니다. 더 찢어지죠. 괜히 해가지고 더 찢어진 일이 생겨요. 사실은 이게 봉합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하다 보면 더 찢어져가지고 더 안 좋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경험과 기술이 많이 필요한 것이 봉합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 너무 약하게 하면 느슨하고 너무 세게 하면은 실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실 때문에 이게 연골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봉합사로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겨요. 녹는 실로 하더라도 너무 세면은 연골을 까가먹고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또 주의할 거 3번째는 매듭을 할 때 다른 구조물이 끼면 안 돼요. 햄스트링 같은 구조물들이 사이에 끼게 되면 움직일 때 엄청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흡수성 녹는 실을 쓰게 됩니다. 혹시나 끼더라도 이게 녹아요. 녹으니까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실 선택의 문제도 중요하겠더라 합니다. 어렵진 않죠?
선웅아, 어려웠어? 늦게 와서 잘 몰랐어? 뭐가 늦게 와서 그래? 늦게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유튜브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다시 보면 공부될 거야. 여러분도 이해 다 되셨죠? 아, 이해 안 된다고요? 존 스피스 캐뉼라 이거 보여달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죠. 영상 좀 더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연골봉합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절 안에 생기는 파열의 질환은 75% 정도는 연골팔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니스커스가 반응성 연골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관절염이 옵니다.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관절염, 통증이 생기고요. 붓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나 연골 중에서도 중앙에 생기는 파열, 바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봉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리페어드, 봉합이 가능하다. 특히나 인사이드 아웃 봉합은 연골에 절제하는 거에서 비교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죠. 연골 파열이 생기고 치료 안 하면 관절염이 생기고 봉합할 수 있으면 봉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화이트보드에 그림 그린 거랑 똑같죠. 그래서 A, B, A, B죠. 그래서 여기는 C가 되겠고요. 끝에는 쭉쭉 당기게 되면 이 C에 있는 실이 여기 딱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봉합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C가 됩니다. 여기는 A, B가 되고요. 여기도 C, A, B가 되겠죠. 이렇게 게임해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봉합 방법이 있는데요.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도 있어요. 이건 다음에 알아볼 거예요. 앞쪽에서 봉합이 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앞쪽 봉합 또는 가운데까지 써요. 그리고 인에서 아웃은 완전 뒤쪽은 안 되지만 뒤쪽까지는 어느 정도 되고 중간까지는 되더라.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의 효과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캡슐라 테어, 그러니까 연골과 캡슐 사이가 찢어지는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연골 이식할 때도 이 방법이 많이 써요. 이거는 완전히 안에서 안쪽으로 깨매는 방법이에요. 수술 기구를 사용하는 거죠. All Arthroscopic Fixation Technique 1세대, 2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시간 되면 설명하는데 이게 패스트 픽스입니다. 패스트 픽스 이런 거죠. 그래서 패스트 픽스 360까지 나왔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봉합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구조물들을. 그래서 한 3에서 4cm, 5cm까지도 째기도 하고요. 90도 정도 구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전하더라. 신경들이 뒤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쭉 벌리고 그래서 뒤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국 실이 이렇게 나가게 될 때는 90도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20도 정도 구부려서 이거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자. 완전히 펴는 것보다는 조금 구부리게 되면 이런 신경 혈관 손상을 줄여줄 수 있더라라고 하죠. 이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신경 혈관 찔리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바깥쪽으로 빠지는 방향. 여기가 거의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찔리겠죠. 신경 혈관이. 그리고 마지막 바운드리가 이쪽 뒤쪽 3분의 1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할 때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죠. 90도 구부려서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당겨주고 비복근이라든지 햄스트링을 당겨주고 여기는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이 나갈 때도 90도, 안쪽은 20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내측을 이렇게 봉합할 때는 복제신경, 사피너스 더브죠. 이거는 사피너스, 복제 정맥 바로 뒤에 있죠. 딱 이렇게 가려져 있죠. 복제 정맥 뒤에 바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살짝이. 그러니까 불을 비춰보면은 이 굵은 가닥이 혈관이 보이면 밖에서도 이렇게 살이 안 많은 분들은 보여요. 이걸 조심해서 하면 되겠죠. 이걸 조심해서 이쪽을 째고요. 이쪽을 째서 이렇게 벌려주게 됩니다. 앞쪽 하면 안 돼요. 그럼 뒤쪽에 약간 앞쪽에서 째서 이렇게 뒤쪽으로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다 제끼게 되면 이렇게 캡슐이 오픈되는 거죠.
바깥쪽은 여기 뒤쪽을 째게 됩니다. ITB 여기가 이제 장경인데 여기는 바이세스 페모리스는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밑에 이 부분 그 사이로 들어가서 캡슐을 오픈시킨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 잘 안 써요. 이 방법들은 쓸 때는 뭐 연골 이식을 할 때든지 아니면은 또 여기를 호흡 외방인데 호흡 외측인데 재건할 때 여기를 조금 이렇게 개방을 하죠. 근데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또 최근에는 연골 이식할 때도 과거에는 이 방법을 썼는데 최근에 연골 이식할 때는 이 방법 쓰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있죠. 방법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절개까지는 최근에 안 하고 조그만 절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봉합 좋더라. 배우기 좋고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가장 대중적이다. 라고 여러 가지 파일에서 다 쓸 수 있다. 이런 좋은 스페시픽 캐놀라인의 모양 이걸 사용하자. 그래서 길게 보니까 롱텀 데이터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더라. 쭉 깨매보니까 좋더라. 그 뒤에는 못 깨맸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깨맨다는 거예요. 뒤쪽 3분의 1부터 앞쪽 3분의 1까지 3분의 2 지역을 깨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깨매는 거예요. 뒤쪽 쪽 깨매고 위아래도 깨매고 아래도 깨매고 이런 식으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 봉합이 됩니다. 하이브리드인데요. 하이브리드 이런 방법도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아웃에서 인으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북 이렇게 찔러서 실을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블암 가이드인데 여기는 또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더블암 리드를 넣는 거죠. 넣어서 뺍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보면은 이게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방법까지 하이브리드 인 아웃 테크닉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기도 좀 귀찮아요. 그냥 바로 찌르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좋은 스페시픽 캐놀라 방향에 따라 다르죠. 각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총 6개 정도로 되어 있어요. 좌측 3개, 우측 3개로 해서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스페시픽 캐놀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좀 여기 끝에가 날카로워요. 30도 정도 휘어진 거죠. 그러니까 날카롭기 때문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각도가 많이 90도 휘어져 있으면 이게 니들이 안 통과해요. 실이 적당하게 30도에서 45도 사이가 통과가 잘 됩니다. 하다 보면은 근데 또 각도가 큰 걸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많이 휘어진 걸. 그럴 때는 또 그걸 써야 되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보고 각도를 잘 보고 적절한 걸 써야 되겠습니다. 자, 더블암 니들 이렇게 긴 이렇게 낭창낭창한 쇠로 되는 니들이에요. 니들 끝에 이렇게 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듯이 A, B 여기는 C가 되겠죠. 여기도 A, B 끝에는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되면 여기가 C가 됩니다. 위아래를 동시에 잡았죠. 동시에 다 잡아서 인에서 아웃으로 C를 뺀 거예요. A, C를 빼고 밑으로는 B, C를 빼고 C가 남아서 있고 바깥에서 A, B가 봉합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쭉 요거는 연골 이식이에요. 연골 이식할 때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방법의 봉합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골 봉합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미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이 왔기 때문에 관절염을 더 막기 위해서 이런 연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연골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와서 연골 이식하기 전에 연골이 남아있을 때 봉합을 해야만 이런 관절염이 안 생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는 우리가 또 비골신경을 조심하고 슬와근이 지나가는 거 보이죠? 슬와근을 조심하면서 이렇게 봉합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봉합 방법은 상당히 좋아요. 단단하고 매듭도 세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의 봉합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 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실을
빼서 그냥 깨매주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특별한 기구 존 스페시픽 캐뉼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봉합하는 방법 많아요. 그런 방법들은 기회되면 차근차근 한 개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학성 연골 파일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봉합하신 분들 꼭 힐링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은 꼭 필수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